조선전기 경제사 전기에서는 안 나와. 여태까지 안 나왔어. 조선전기에서의 단독 문제로는 거의 후기가 나오지 전기로는 나오지 않는데 혹시 몰라서 지금 한번 해보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토지제도 나올 수 있구나. I'm sorry. 네. 그나마 나온다면은 토지제도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외에는 특별히 나온 게 없습니다. 토지제도 먼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변화를 보면은 첫 번째 만들어진 거 바로 과전법, 조선건국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권문세족들의 농장 확대, 농장을 엄청나게 확대한 상황에서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 얘들한테 땅을 나눠줘야 되는데 권문세족이 왕창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서 이 권문세족의 땅을 뺏어서 신진사대부들에게, 급진파 신진사대부들, 이들에게 경제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동그라미 1번, 경기 사전 원칙이니 경기도 지방에 한하여 과전을 지급하게 되고 18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이 사전, 공전과 사전의 개념, 공전은 수조권이 누구? 국가나 관청에서 일어난 거라면은 사전은 수조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개인, 관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땅에만 이 수조권을 이 신진사대부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방만 한정해서 과전, 여기서의 과전은 바로 수조권이 있는 토지지. 그래서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여기서의 사전은 개인 땅, 사유지 아닙니다. 소유지 아니고 바로 수조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했고 사망시 반납하게 했습니다. 세습 불가야. 하지만 관리들 세습시키고 싶었겠지. 수신전, 흉량전의 명목으로 세습하게 됩니다. 수신전은 뭐야? 부인한테, 흉량전은 자식한테, 이런 명목으로 하게 됐는데 과전법이 직전법으로 바뀝니다. 세조 때. 왜 그러느냐? 수신전, 흉량전 때문에 계속 세습하다 보니까 새로운 관리들에게 나누어줄 토지가 없어. 그래서 바로 현직 관리에게만 징수보다는 지급이 맞겠는데. 아무튼 그 과전을 현직 관리에게만 주었고 수신전, 흉량전이 이래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뀌게 되는 게 관수, 관급제가 되니 양반 관료들이 너무 많이 자기네가 수조권, 조세를 걷어서 그래. 왜냐면은 관리가 직접 그의 생산량을 조사해서 징수했거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국가에서 조를 거둬서 원래는 그 수조권을 받은 관리가 가서 거뒀는데 너무 많이 걷다 보니까 바로 국가가 조를 거두어서 관수, 국가가 거둔 다음에 관리들한테 월급처럼 관리에게 지급하는 관급, 관수관급제가 성종 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관청에서 생산량을 조사하는 거야. 올해 우리 동네 생산량 얼마나 될까? 그리고 조세 징수한 다음에 지급을 했으며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됩니다. 원래는 그전까지는 개인, 관리들이 했잖아. 이제는 국가가 하는 거니까 지배권이 강화됩니다. 16세기 주면 명종 때 가서는 드디어 직전법이 폐지됩니다. 왜? 토지가 부족해지고 국가재정 부족해지면서 이후에는 진짜 월급 형태의 녹복만 지급되게 됩니다. 그 다음 세금제도의 변화, 조세, 토지세입니다. 전세, 조세율, 과전법상 수확량의 10분의 1, 1개월당 최고 30도를 거뒀습니다. 풍년, 흉년을 조사해서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이 좀 달라졌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세종 때 공법 시행, 세종과 관련돼서는 다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공법이 시행되니 바로 전분육등, 연분구등법. 전분육등은 토지의 비옥도, 토지가 얼마나 비옥하냐의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연분은 바로 풍년이냐 흉년이냐. 그래서 가장 최악의 흉년일 때 4도를 거뒀고 가장 최상의 풍년일 때 20도를 거뒀습니다. 익류지역이라고 있는데 평안도 함경도 지역에서의 조세미, 이거는 중앙정부로 안 가도 돼. 왜냐면 함경도 평안도 자체가 제일 우리 북쪽에 있잖아. 추워서 농사가 잘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둔 거는 그 지역에서 알아서 사용하게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군사비, 사신접대비로 활용이 됐습니다.
공납, 토산물, 특산물 걷는 겁니다. 각 호, 집마다 각 군현의 특산물을 걷었으니 수공업 제품, 광물, 수산물, 약재 이런 특산물들을 걷었는데 납부 절차, 각 군현의 토산물, 이 지역 우리 우리 여기 하남시라고 하면은 하남시에 있는데 뭐가 많이 나나 볼까? 이런 것들 토산물을 조사하고 납부 물품 액수를 군현에다가 할당을 해줘. 그러면은 그 지역의 수령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집집마다 할당을 해서 야 세금 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생산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품질, 수량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물 납부에 따른 납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농민들이 이걸 할 수가 없어. 전체적으로 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설이 상인들한테 야 우리 대신 좀 납부해줘. 대신 납부하는 방납이 보편화되면서 이 방납이 농민들의 부담을 어마어마하게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 16세 미만 60세 미만 정남에게 남자들한테 부과했는데 군역 요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건 그냥 정군과 부인 여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평민들의 경제활동, 일반 농민들의 생활변화, 권농정책, 농업을 권장하는 정책으로서 농사책 만들어지니 세종 때 농사직설, 세종이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사법이 이 농사직설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농업기술의 변화, 밭농사는 2년 3작, 2년에 걸쳐서 3가지 작물을 돌려짓는 겁니다. 조, 보리, 콩. 이게 일반화됐고 목화재배 확대돼서 의생활 개선했습니다. 당연히 논농사 이미 고려 말에 남부지방에 모내기법 보급되면서 남부지방에서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으로 하게 했습니다. 12법 거름 주는 법 이것 때문에 연작상경 매년 이렇게 조선전기 부분은 이렇게 됐고 수공업 조선전기 관영 수공업 중심이었습니다. 공장이 뭐냐면은 그런 수공업자들, 공장하는 수공업자들 명부야. 거기에 등록된 수공업자, 수공업 기술자, 그들을 관장이라고 불렀는데 어쨌든 그들이 부역으로 동원돼서 노동력으로 동원이 돼서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작해서 공급하는 형태가 관영수공업인데 이미 16세기 가면서부터 전체적으로 16세기 이후에 관영수공업이 쇠퇴하게 됩니다. 민영수공업, 장인세만 납부하면 세금 납부하면 농기구, 그 다음에 양반의 사치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했습니다. 가내수공업, 그냥 이런 거 만들었다. 상업활동, 시전, 한양, 청도와 함께 종로의 상점가가 신설이 됩니다. 시전은 국가가 만들어진 점포였고 거기서 활동하는 상인은 시전상인, 국가에 허가받은 상인이기 때문에 점포세, 상세 이런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시전상인은 왕실과 관청에 물품을 공급한 대가로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차지했으니 대표적인 게 바로 유기전입니다. 6가지 물품에 대해서 독점 판매권을 차지했어. 그리고 이 시전상인들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경시서, 나중에 이름이 평시소로 바뀌는데 어쨌든 이런 관청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장시, 오늘날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세기 후반 등장했고 정부는 농업 침체를 우려해 억제시키려고 했지만 16세기 중엽으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장시에서 활약한 상인들이 바로 보부상이 됐는데 장시에서 농산물, 수공업 제품 등 유통하는데 보부상, 보찜장수 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화폐보급, 전체적으로 유통 부진했습니다. 왜냐면은 화폐는 항상 써야 할 그 필요를 느껴야지만이 하는 거 사람들이 유통이 잘 되니까. 근데 그걸 아직 못 느꼈기 때문에 유통은 부진했고 화폐 대신에 쌀, 무명 이거 사용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유통은 부진했습니다. 키워드 정리. 전체적으로 조선 전기에서는 토지제도니까 토지제도 명칭들 그래서 그냥 아주 대략적인 내용들만 좀 기억을 하시고 이것만 좀 기억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조선 전기 경제사를 끝내고 조선 후기 경제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단독 문제로 나올 거는 바로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